꿈에서 혹시 이 남성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동시에 열광하게 만든 디스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젯밤 꿈에 누가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에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고 기억에 강렬하게 새겨지는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넓은 이마, 짙고 두꺼운 눈썹, 유난히 도톰한 입술, 평범한 듯 보이지만 한번 보면 잊기 힘든 이 얼굴. 당신은 잠에서 깨어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상한 꿈이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 어젯밤 꿈에 이상한 남자가 나왔어. 친구가 보여준 그림, 바로 이 남자입니다. 당신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LA, 베를린, 로마, 베이징, 상파울루,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적도 인종도 성별도 다른 그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꿈에서 이 남자를 봤어요.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인터넷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 실제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스맨. 이번 이야기는 인류가 함께 꾸는 악몽, 디스맨 현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06년 1월 미국 뉴욕의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상담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환자가 의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제 꿈에 자꾸만 한 남자가 나와요. 그녀는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인데 꿈속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말없이 자신을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너무 생생해서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그 남자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환자가 그린 얼굴은 바로 이 디스맨의 몽타주였습니다. 의사는 그림을 받아들고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인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몽타주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남성 환자가 상담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의사의 책상 위에 놓인 몽타주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그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 남자 알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제 꿈에 나와요. 이 남성 환자 역시 꿈속에서 이 디스맨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두 환자가 똑같은 낯선 남자의 얼굴을 꿈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의사는 이 기묘한 현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몽타주를 복사해서 동료 의사들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당신의 환자 중에도 이 남자를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4명의 환자가 그 몽타주의 남자를 꿈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남자를 디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 이 현상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2008년 디스맨.org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웹사이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를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이트에는 디스맨 몽타주와 함께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 미스터리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입니다. 꿈에서 이 남자가 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독일 베를린입니다. 이 남자가 나타나 저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뉴질랜드 해밀턴입니다. 저는 학생인데 이 남자가 꿈에 나와서 수학 문제를 풀어줬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남자가 제게 북쪽으로 가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일본. 웹사이트가 개설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스맨을 꿈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지만 공통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디스맨은 로맨틱한 연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스승이나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살인마나 악마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단 하나. 꿈의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본 남자의 얼굴은 바로 이 얼굴이었습니다. 인터넷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우리 꿈에 나타나는가? 전 세계 네티즌과 전문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달려들었고 몇 가지 유력한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경험으로 쌓인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류 공통으로 물려받은 집단 무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현명한 노인, 어머니 그림자 같은 인류 공통의 원형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디스맨 현상을 융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이 디스맨의 얼굴이 바로 우리 시대의 원형 이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공통의 스트레스나 불안 혹은 열망이 디스맨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얼굴로 응축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가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악마처럼 나타나는 것도 꿈을 꾸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원형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한 가지 치명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다른 얼굴도 아니고 정확히 이 얼굴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초자연적이고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드림 서퍼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디스맨이 상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남자는 특수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꿈이라는 차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들의 꿈속에 마치 서핑을 하듯 들어가서 그들의 무의식을 엿본다는 것이죠. 영화 인셉션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지만 일부 초심리학자들은 이 가설을 진지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디스맨은 우리의 꿈속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엿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설도 존재합니다. 바로 암시효과 또는 모방심리입니다. 간단합니다. 디스맨 현상은 디스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디스맨.org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 남자를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강렬한 질문과 함께 이 독특한 몽타주를 보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이 이미지를 흥미롭고 기괴한 정보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잡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얻은 정보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디스맨의 이미지를 꺼내어 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죠. 당신은 꿈에서 디스맨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나도 디스맨을 봤어. 결국 디스맨이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웹사이트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가 유명해져서 디스맨이 사람들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스맨 몽타주는 일종의 정신적 바이러스가 되어 인터넷이라는 숙주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무의식을 감염시킨 셈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 가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이렇게 인터넷 시대의 해프닝으로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0년경 디스맨 현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이탈리아의 언론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디스맨 현상은 애초부터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디스맨 웹사이트 디스맨.org를 처음 만든 사람은 뉴욕의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 나텔라.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로스빌로포라는 게릴라 마케팅 에이전시의 대표였습니다. 게릴라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뉴욕 정신과 의사의 상담실 이야기. 서로 다른 환자가 같은 남자를 봤다는 일화. 전 세계 2,000명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안드레아 나텔라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꿈이라는 가장 사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에 디스맨이라는 가상의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에 스스로 빠져들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심지어 스스로 디스맨을 꿈꾸게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한 마케팅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특정 영화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디스맨 현상을 모티브로 한 디스맨이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 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웹사이트 디스맨.org 역시 이 영화의 공식 홍보 사이트로 바뀌었었죠. 결국 전 세계 수천 명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미스터리는 한 천재적인 마케터가 기획한 영화 홍보용 사회 실험에 불과했던 걸까요? 디스맨 현상이 마케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드레아 나텔라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꿈조차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 결국 디스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 공통의 원형 이미지, 타인의 꿈을 옮겨다닐 수 있다는 드리머킹 등의 가설들은 틀렸던 것이죠. 웹사이트를 본 사람들의 무의식이 디스맨, 그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정말 모든 의문이 풀린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화화된다는 디스맨은 제작이 발표된 이후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개봉되지 못했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이었던 영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처음부터 영화 제작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현대사회에서 미신과 괴담이 어떻게 탄생하고 퍼져나가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회학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아 나텔라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2006년 뉴욕의 그 이야기, 두 환자가 정말로 같은 남자를 꿈에서 봤다, 그 최초의 사건이 정말 진짜라면 안드레아 나텔라는 이 기묘한 진짜 미스터리를 우연히 발견했고 여기에 가짜 스토리를 붙여넣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증폭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지금도 디스맨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우리 모르게 수많은 사람의 꿈속을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꿈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봐서 그가 꿈에 나온 건지, 인간이 가진 원형적 이미지라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여러 사람의 꿈을 돌아다니는 드림워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한 얘기를 짓거렸지만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